울산광역시 시정소식지 2025년 여름호 볼륨 16.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울산도 세계문화유산 보유도시다. 울산의 자랑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마침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었다. 지난 7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는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견 50여 년 만에 마침내 세계유산 반열에 오르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김두겸 울산시장,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이순걸, 울주군수 등 한국 대표단 일행이 환호하고 서로 악수를 나누며 역사적 순간에 감동을 함께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또 선사시대부터 약 7,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김 시장은 반구천의 암각화는 울산의 자랑이자 한반도 선사 문화를 대표하는 귀중한 유산으로 울산은 이제 세계유산을 품은 문화도시가 됐다며 감격했다. 이로써 울산의 반구천의 암각화는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과 불국사, 수원화성, 창덕궁,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경주 역사지구,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 남한산성, 백제 역사 유적지구, 한국의 산지 승원, 한국의 서원, 가야 고분군에 이어 우리나라의 17번째 세계유산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2개의 국보 바위 그림, 3개의 보물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는 울산 울주군 대곡천 바위면에 그려진 국보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국보 천절리 명문과 암각화를 이른다. 두 암각화가 위치한 반구천 일원은 완만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굽이쳐 흐르는 감입공류 하천을 따라 기이하게 생긴 암벽면이 마치 병풍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이러한 경관에서 3km 구간에 노출된 암벽면 2곳에 집중적으로 새겨져 있다. 두 바위면은 크고 판판하며 자연적으로 절벽에 그늘이 생기는 구조와 소리울림 현상이 있는 환경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 바위면에 남겨진 그림과 문자는 신석기 시대부터 제작이 시작되어 신라시대까지 암각 제작 전통이 이어진 유산의 증거이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동아시아 연안 지역인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를 높은 수준으로 묘사한 그림이다.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이 지역 사람들의 예술 세계와 문화를 보여준다. 특히 희소한 주제인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 과정의 주요 단계를 담은 그림은 선사인들의 창의성이 반영된 최고의 작품이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약 7,000년 동안 암각 제작 전통이 이어진 유산이다. 반구천의 특별한 공간을 따라 바위 면에 남아있는 다양한 시대의 그림과 문자는 누적된 제작 전통의 독보적인 증거이다. 이러한 그림들은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는 동아시아 연안 지역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와 다양한 사회 단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이례적인 유산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그림 품은 암각화.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래잡이 그림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편편하고 널찍한 절벽 바위 중 너비 6m, 높이 4.5m의 중심면과 주변 10여 곳에 새겨져 있다. 모두 312점의 그림 중 약 50점의 고래, 그림을 포함해 69점이 거북이, 상어, 물개 등 바다 동물 그림이다. 호랑이, 사슴, 멧돼지, 표범 등 육지 동물 그림은 108점이다. 이 밖에 작살,
그물, 배 등 고래잡이 도구와 인물 그림이 38점이고 나머지는 무엇을 그린 것인지 파악되지 않는 것들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가 세계적으로 특히 주목받는 것은 다양한 고래 그림 때문이다. 이곳에는 북방긴 수염고래, 귀신고래, 혹등고래 등 종류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고래가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고 새끼 고래를 업은 고래, 헤엄치는 고래, 수면에서 점프하는 고래 등 다양한 모습의 고래가 등장한다. 특히 배를 타고 고래잡이 떠나는 장면, 작살로 고래를 잡은 순간 고래를 해체하는 모습 등이 그려져 있다. 이는 근대 포경의 전초기지였던 울산의 태화강과 울산만 주변에 뛰어난 해양 어로 문화를 가진 포경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한반도가 접한 북태평양 연안의 독특한 해양 어로 문화 유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바위가 들려주는 선사 역사시대 이야기.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반구대 암각화에서 3km 정도 떨어진 대곡천 상류에 자리하고 있다. 높이 약 2.7m, 너비 9.8m 바위면에 바다 동물과 육지 동물, 마름모와 동심원 등 기하학적 문양, 명문을 합해 모두 625점이 새겨져 있다. 명문 중 확인된 글자는 800자가 넘는다. 인위적으로 다듬은 듯한 바위면은 아래로 약 15도 각도로 절묘하게 기울어져 햇볕이 잘 들지 않는다. 이런 조건 때문에 자연적인 풍화 과정을 비교적 잘 피해 현재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선사시대 점각 기하학적 문양과 각종 동물상 및 인물상이 새겨져 있는 상부와 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의 선각화와 명문이 있는 합으로 나눠진다. 상부의 문양은 신석기 시대문이 토기의 기하학 문양을 이어받은 것으로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부는 선각화와 명문이 뒤섞여 있는데 명문에 신라 법흥왕 시기에 왕과 왕비의 행차를 묘사한 글도 남아있어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다. 이들 각석 하부의 명문과 각종 선각화는 신라 육부 체제의 발전 변화 과정과 내용을 규명해 나가는데 주요한 실마리를 제시해주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반구천 따라 역사 자연 명소들 빼고 살아있는 학습장. 반구천의 또 다른 이름은 대곡천이다. 세계유산을 품은 반구천은 자연 협곡 사이로 맑은 계류가 구불거리며 흐르는 울산의 젖줄 태화강의 상류 지천이다. 대곡천을 따라 걷는 산책로 약 3km 구간의 울산대곡 박물관, 천전리 공룡 발자국 화석,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울산 암각화 박물관, 반구대, 집청정, 반구서원, 대곡리 공룡 발자국 화석,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가 차례로 자리 잡고 있다. 대곡 박물관은 울산 시민의 식수원 확보를 위한 대곡댐 건설로 인해 건립된 박물관이다.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1km 거리에 있는 이 박물관은 댐 건설 때 발굴된 삼국시대 유물 등을 보관, 전시 중이다. 암각화 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암각화 전문 박물관으로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중간에 설립됐다. 천전리와 대곡리의 공룡 발자국 화석은 모두 약 1억 년 전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두 곳에서 각각 130여 개, 20여 개의 공룡 발자국 화석이 확인됐다. 반구대는 대곡천 계곡의 절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다. 주위에는 원효 대사가 머물며 책을 썼던 반고사터, 고려 말 언양에 유배됐던 포은 정몽주를 기리는 반구서원, 조선 후기 선비들이 머물며 시를 지었던 정자인 집청정이 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국제적 위상 및 인지도 향상,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국제적인 브랜드를 통해 반구천의 암각화 가치와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반구천의 암각화뿐만 아니라 울산과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인 것이다. 관광 활성화 및 경제적 효과. 세계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 관광객 증가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존 및 관리 노력 강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유네스코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국가 차원의 보존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는 유산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보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필요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금 등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연구 및 교육 활성화. 반구천의 암각화 의가치를 연구하고 알리는 활동이 활발해진다. 유산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제협력 증진. 세계유산 관련 국제회의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른 국가들과 유산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주민울산 1 민선 8기 울산시 3년 제도약 깃을 확실히 다졌다. 민선 8기 울산시가 출범 3년 만에 경제, 산업, 도시 인프라 전반에 걸쳐 제도약의 깃틀을 확고히 다졌다. 1997년 광역시 승격 대비 10배 성장한 예산 5조 원 시대를 열었고 그린벨트 해제로 145만 제곱미터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S-오일 샤힌 프로젝트, SK 아마존의 AI 데이터 센터 유치 등 총 약 33조 원이 넘는 역대급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최종 선정을 앞두고 미래 에너지 산업의 주도권도 거머쥐었다. 교통 지형을 바꿀 수소트램 1호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고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와 2028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 공업축제의 성공적 부활로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또한 울부심 생활 플러스 사업 등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으며 울산의 미래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두겸 시장은 지난 3년간의 성과는 모두 시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며 남은 1년도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분야 든든한 살림과 과감한 규제 혁신. 울산시는 사상 처음으로 당초 예산 5조 원 시대를 열었다. 교부세와 국비 확보 노력으로 매년 역대 최대 확보액을 경신하며 재정 규모를 키웠다. 이는 광역시 승격 당시보다 10배 성장한 규모다. 개발 제한구역 해제는 울산 주도의 제도 개선을 통해 145만 제곱미터의 새로운 성장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곳에는 탄소 중립 특화 연구 집적단지, 복합 스포츠 시설, 친환경 미래차 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제 산업 분야 역대급 투자 유치와 미래 신산업 선도. 민선 8기 동안 약 33조 원이 넘는 역대급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1만 2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며 글로벌 거점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며 특화지역 지정을 앞두고 있어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 자유특구 지정, 울산형 광역비자 추진 등으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했다. 도시교통 분야 친환경 교통망과 미래 지향적 도시 공간. 차세대 친환경 도시철도인 수소트램 1호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제조사를 통과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수소 교통 복합기지 사업 선정으로 수소차 충전 인프라도 더욱 편리해진다. 국도 24호선 등 주요 도로 신설 사업도 국비 반영을 적극 추진하며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 공간을 전략적으로 재편하고 미래 지향적 도시 발전을 이끌고 있다. 문화 관광 분야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관광 도시. 2028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며 태화강국 가정원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오랜 수건이었던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30년 만에 부활한 울산 공업축제는
100만 명이 찾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다양한 국제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스포츠 유잼 도시의 매력을 알리고 전시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생태계도 착실히 조성 중이다. 시민 생활 분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시민 체감형 정책인 울부심 생활 플러스 사업으로 행정 만족도를 높였다. 청년과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시립아이돌봄센터, 달빛 어린이 병원 등을 늘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어르신과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산재 전문 공공병원 착공 등 촘촘한 복지 건강 안전망도 구축했다. 균형발전 분야 4대 특구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 성과. 울산시는 민선 8기 동안 교육기회 도심융합문화법정도시 등 4개 특구 지정으로 지역 인재 양성, 민간투자 활성화, 복합개발 등 의기반을 다졌다. 또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유치했으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정부와 부처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울산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울산 포항 경주의 해오름 동맹광역추진단 출범과 관련 특별법 발의 등 광역 협력도 한층 강화됐다. 주민울산, 이울산 미래의 문을 여는 뉴비전 선포, 미래가 현실이 되는 꿈의 도시 울산. 울산시가 미래가 현실이 되는 꿈의 도시 울산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울산시는 7월 1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울산 미래의 문을 여는 새이상 선포식에서 인공지능, 산업경제, 문화관광, 도시교통, 시민생활 등 5대 분야 100개 핵심 과제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선포식 현장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시의회 의원,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5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새로운 비전을 공유했다. 새 비전은 그동안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방자치 30주년과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울산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실행형 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울산시는 이번 100개 핵심 과제를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 중심 정책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과제별 연차별 이행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예산 반영, 시민 참여 확대, 추진 상황 공개 등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의 미래는 선언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5대 분야 100개 핵심 과제는 울산 시민 모두의 자부심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이다. 기술과 산업, 문화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울산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서는 시립교향악단과 청소년 합창단 공연, 시의회 국회의원 축하 영상, 시민 인터뷰 영상 상영, 김두겸 시장의 비전 발표, 버튼 터치 세레머니 등 다양한 순서가 이어져 행사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만들었다. 인공지능 분야 AI로 스마트하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친환경 수중 데이터 센터 단지 조성, 울산형 제조 AI 혁신 거점 조성, 디지털 기반 통합 재난관리 및 기술 생태계 구축, 스마트 미래도시 구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첨단 인공지능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울산을 AI 산업의 심장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산업경제 분야 산업혁신으로 튼튼하게.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분산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수소 특화단지와 스마트 모빌리티 연계 실증단지 조성,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 양자 컴퓨팅 지원센터와 고자 기장 연구소 설립 등 미래 에너지와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문화 관광 분야 유잼으로 매력있게.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2028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세계적 공연장 건립, 국립한글박물관 울산분원 조성,
국제회의 복합지구와 세계 궁도센터 건립, 2038 울산 세계 정원 엑스포 유치 등을 추진해 세계적 문화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 교통 분야 입체적 연결로 편리하게. 도시 교통 분야에서는 도시철도 시대 개막, 도시공간 전략 재편, 내부 순환 도로망과 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도심 공항 터미널 유치 등 초연결 도시교통 혁신이 핵심이다. 시민 생활 분야 청년과 사람으로 활기차게. 생활 분야에는 글로벌 도시명 공동 캠퍼스 유치, 해오름 기술 창업지대 구축, 양성자 치료센터와 공공의대 설립, 전통시장 스마트 상권 융합 프로젝트 등 청년이 모이고 삶이 풍요로운 200만 생활 인구 도시로의 도약을 내걸었다. 주민울산 3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 대한민국 AI 고속도로의 심장이 되다. 울산에 전국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다. SK그룹과 아마존 웹서비스가 약 7조 원을 투자해 남구 황성동 부지에 건설한다. 국내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확실한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100조 원 이상의 AI 관련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지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은 그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듯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역설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울산의 역할을 강조했다. 울산의 역량, AI 고속도로를 현실로 만들다. 이번 울산 AI 데이터 센터 유치는 울산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 향토 기업 SK의 과감한 결단, 그리고 울산이 가진 최적의 입지 조건이 시너지를 이룬 결과다. 울산시는 공식적인 투자 확정 전부터 실무 논의를 시작하고 특히 지난해 1월 미국 휴스턴에서 SK가스 대표와의 직접 협력을 약속했다. 이후 아마존의 투자 확정 이틀 만에 건축 허가를 완료하는 등 탁월한 행정 역량을 보여주었다. AI 데이터 센터 유치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 분산특구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한 것도 주요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AI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며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집중해왔다. 최태원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뤄진 이러한 노력들이 울산에서 현실이 된 것이다. SK와 AWS는 초기 103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는 약 6만 개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갖춘 최첨단 시설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향후 수십만 개의 GPU가 달린 LGW급 초대형으로 확장될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는 점이다. 울산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위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최적의 도시이다.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해저 케이블을 육지로 연결하는 용량국과 인접해 있어 데이터 전송 효율이 높다. 여기에 에너지 분산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데이터 센터 운영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LGW급 확장이 이루어지면 10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울산으로 몰려들고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AI 관련 유망 스타트업이 울산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약 3년간 1120여 개의 건설 일자리와 완공 후 144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며 관련 인재들이 울산의 터를 잡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와 울산시 AI 강국 도약의 동반자.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 3대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
현재 수도권의 80% 이상 집중된 국내 데이터 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지방 균형 발전에도 중요한 기회가 된다. 울산의 이번 AI 데이터 센터 유치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투자로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완성할 대규모 프로젝트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울산시는 AI 산업 관련 연구 개발 및 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울산이 AI 글로벌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울산시가 국내 최초로 추진 중인 수중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건의하며 미래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혁신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바닷속 자연 냉각 효과로 운영 비용을 약 40% 절감할 수 있는 수중 데이터 센터는 울산이 AI 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아가는 또 다른 발판이 될 것이다. AI 고속도로의 강력한 새 엔진이 된 울산. 앞으로 대한민국 AI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 힘찬 발걸음이 기대된다. 주민울산, 사울산, 울부경 광역철도 시대 개막, 전철 타고 부산까지. 울산이 도약한다. 울산 양산 부산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7월 10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이로써 울산을 포함한 3개 광역지자체를 45분 생활권으로 묶는 초광역 경제동맹의 서막이 열렸다. 울부경 광역철도 사업은 비수도권 최초로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여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울부경 광역철도는 총 사업비 2조 5,475억 원을 투입하여 KTX 울산역에서 부산 노포역까지 총 연장 47.6km를 잇는 노선이다. 단선경 전철 방식으로 건설되며 총 11개의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노선 개요 구간 KTX 울산역 무거 웅촌 양산 웅상 부산 노포 울산 내 정거장 KTX 울산역을 포함해 유니스트, 범서, 무거, 울주군청, 웅촌 6개소의 주요 거점 소요 시간 KTX 울산역 무거 약 15분, KTX 울산역 부산 노포 약 45분. 운행 계획 전 구간 하루 35회, 배차 간격 20에서 40분. 셔틀 구간 출퇴근 편의를 위해 별도 16회 추가 운행, 총 51회, 배차 간격 15에서 20분. 울산 도시 구조 일상의 혁신적인 변화 예상. 이번 광역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수단 확충을 넘어 울산의 도시 구조와 시민의 일상의 혁신적인 변화를 불어올 전망이다. 우선 KTX 울산역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울산서 남부권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특히 신복교차로에서 2029년 개통 목표인 트램 1호선과 연계되어 KTX 울산역과 태화강역이 연결되는 등 울산 어디서나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인력 확보가 용이해져 침체된 산업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는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울산의 생명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내 균형 발전의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TX 울산역 역세권 개발, 남부권 신도시 등 주요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아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울부경 광역철도는 올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27년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까지 공사를 마쳐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시는 그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부울경 세계시 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동건의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번 예타 통과로 도시 내부는 트램으로 외부는 광역철도로 연결할 수 있어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울산의 생명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울산 5 아이 문화패스,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 시행, 아이도 어른도 살기 좋은 울산이 되다. 산업과 문화, 시민 생활이 조화로운 꿈의 도시 울산이 현실이 되고 있다. 울산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울산 아이 문화패스와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이다. 두 사업은 울산시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직접 발굴한 생활 편의 사업들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울산시의 이러한 섬세하고 따뜻한 정책들이 울산에 사는 것이 곧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문화의 씨앗, 울산 아이 문화패스.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문화의 씨앗, 울산 아이 문화패스. 울산시는 지난 6월부터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문화예술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7에서 12세 아동 6만 2천여 명 전원이며 이들에게 연간 10만 원 의문화 예술 활동비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올해 6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경남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선불카드 형식의 울산 아이 문화패스를 제작했다. 이 카드는 공연, 전시, 체육 활동, 예체능 학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울산 아이 문화패스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와 자기 주도적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무엇보다 울산 아이 문화패스는 진정한 문화도시 울산을 완성하는 백년대계가 될 것이다. 어르신의 발걸음에 자유를 더하다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유재물산 1. 유재물산 1.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울산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아이에게는 즐거운 놀이터가, 부모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보육교직원에게는 역량을 키우는 배움터가 되어주는 울산의 육아 종합지원센터들을 소개한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커지는 도시, 부모의 어깨가 가벼워지는 도시. 울산시가 꿈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풍경이다. 울산에는 출산부터 양육, 보육까지 부모의 모든 발걸음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곳이 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와 부모 모두를 위한 맞춤형 쉼표이자 돌봄 교육 놀이 상담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토탈 케어 플랫폼이다. 전문가의 손길로 아이의 성장을 섬세하게 지원하고 부모에겐 더 나은 육아를 위한 지식과 자신감을 선물한다. 장난감 대여는 물론 부모 교육과 양육 상담, 어린이집을 위한 지원, 아이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이 한 공간에 스며 있다. 육아가 고립이 아닌 연결이 되는 순간 그 중심엔 언제나 이곳 도시 속 가장 따뜻한 베이비 오아시스가 있다.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5개 구군 전 지역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 도시는 서울과 울산뿐이다. 이는 울산의 육아 지원 네트워크가 얼마나 촘촘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도시의 규모를 넘어 돌봄의 밀도와 진정성을 말할 수 있는 곳이 울산이다.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가보면 좋은 울산의 육아 종합지원센터들을 살펴보았다. 장난감 도서관.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 대여 서비스. 장난감 대여 서비스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흥미에 맞춰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여 절차, 이용 시간, 대여 기간,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육아 종합지원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해당 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싼 장난감 쉽게 실증내는 아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그림책 도서관. 그림책 도서관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관심사를 세심하게 고려해 주제별로 다양한 그림책을 마련해두고 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책을 마음껏 읽고 빌려갈 수도 있어 책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장난감 도서관과 연계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도 한다. 쇼폼의 시대에 책 읽는 습관은 일찍 잡아둘수록 좋다. 각 센터마다 운영 시간과 시스템이 다를 수 있다. 영유아 놀이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아이의 발달 시기와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놀이 도구와 교구가 구비되어 있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오감 발달과 사회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호자는 아이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따뜻한 소통의 시간이 된다. 전문적인 안전관리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처음 친구를 사귀고 세상을 배워나가는 아이들에게 소중한 첫 놀이터가 된다. 물품, 용품 대여. 아기 물품 꼭 사야만 할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초보부모의 고민을 덜어주는 아기 물품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기간이 짧지만 꼭 필요한 유모차, 아기띠, 보행기, 유축기, 아기 침대 등 다양한 품목과 돌, 백일상 등을 빌릴 수 있어 한결 편안하게 육아를 시작할 수 있다. 위생적으로 관리된 물품은 정기적인 점검과 소독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처음이라 서툴고 매번 새로워 낯선 육아의 길. 울산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의 하루가 더 가볍고 따뜻해지도록 곁에서 함께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아이 키우는 하루하루 누구보다 바쁘고 정신없지만 울산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육아의 짐을 함께 나누는 알찬 프로그램들이 가득하다. 놀이가 교육이 되는 영유아 프로그램부터 부모의 마음을 달래주고 바른 양육 태도도 알려주는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이 센터별로 진행되고 있다. 각 센터마다 구성이 조금씩 다르니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아이들 성장과 발달에 대한 검사와 치료도 진행하는 곳이 있으니 함께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울산 육아 지원의 허브,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997년부터 울산의 행복한 육아를 책임지고 있다. 영유아의 발달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놀이 체험실이 인기. 300석 규모의 대강당에서는 다채로운 부모 교육과 행사가 열리고 영유아 발달 검사부터 치료까지 한 곳에서 연계되는 원스톱 시스템은 부모들의 큰 신뢰를 얻고 있다. 우물정 울부심 생활 우물정 장난감 수리. 아이의 성장과 함께 잠자고 있는 장난감을 기부받아 정성껏 수리해 필요한 가정에 나눠주는 수리수리 장난감 나눔 가게 사업은 자원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동시에 실천하는 울산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하반기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주소: 동고바들의 1길 611층. 운영시간: 평일 9시 30분에서 17시 30분, 토요일 9시 30분에서 16시 30분, 휴관 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새 생명의 첫걸음을 응원해요. 울산 중구육아 종합지원센터. 중구청에서 북부 순환도로를 건너면 중구육아 종합지원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구센터는 따뜻하고 실용적인 지원으로 명성이 높다.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놀잇감, 도서, 연령별 프로그램 제공, 보육 교직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우수한 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우물정 신생아 원목 침대 우물정 태명각인 서비스. 울산에서 가장 먼저 육아용품 대여 사업을 시작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중구에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이 기다린다. 아기의 이름이나 태명을 새긴 원목 침대를 3에서 6개월간 무료로 대여해 주어 새 생명의 첫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주소: 중구 종가 8길 66. 운영시간: 평일
9시에서 18시, 토요일, 9시에서 17시, 휴관,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아이들의 상상이 놀이터로, 울산 남구 육아 종합지원센터, 남구청 옆에 자리한 울산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남구육아 종합지원센터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현실로 바꾸는 특별한 공간이다. 알록달록 따뜻한 분위기의 영유아 놀이실부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스스로 세상을 탐험하고 보호자는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장난감 도서관, 육아 상담, 부모 교육 등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 인지원도 한자리에 모여 있어 처음 부모가 된 이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준다. 무거동에 분점도 있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물정 어린이 디자이너 우물정 꾸미놀이터. 지난해 롯데그룹의 놀이터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해 참여한 꿈의 놀이터가 인기다. 아이들이 상상한 그대로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창의력과 주체성을 키워주는 값진 경험을 선물한다. 주소: 남구 돛질로 251. 운영시간: 평일 9시에서 18시, 토요일 9시에서 17시, 휴관,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등. 엄마가 전하는 생생육아 정보, 울산 북구육아 종합지원센터. 북구청과 연암중학교 사이에 있는 울산 북구육아 종합지원센터는 엄마들의 소통과 참여가 활발한 사랑방 같은 곳이다. 시간제 보육실과 쾌적하게 리모델링한 놀이 체험실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며 올해부터는 카시트 대여 사업도 시작해 편의성을 높였다. 우물정 북구맘 기자단 우물정 인터넷 소식지 우물정 울산숲에서 놀자. 엄마의 눈으로 전하는 꿀팁이 가득한 북구맘 기자단이 직접 센터 소식지 북구맘 인글을 만들고 센터의 홍보를 위해 요원들이 적극적으로 영상과 숏폼 등 생생한 육아 정보를 SNS에 공유하고 있다. 생태 감수성 키우는 숲놀이 프로그램 울산숲에서 놀자 프로그램도 인기 만점이다. 주소: 북구 산업로 1022. 운영시간: 평일 9시에서 18시, 토요일 9시에서 17시, 휴관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등. 넓은 울주 어디서나 오케이. 울산 울주군 육아 종합지원센터. 넓은 울주군 특성을 고려해 범서, 온산, 온양 세 곳의 센터를 운영하며 접근성을 높인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온산읍 행정복지센터에 새로 오픈한 온산센터의 영유아 놀이실이 인기가 높다. 우물정 장난감 꾸러미 우물정 육아용품 대여 우물정 온라인 부모교육. 온산센터의 발달 단계별 장난감 꾸러미는 상세한 놀이 책자까지 포함되어 대여 인기가 높고, 범서와 온산센터에서는 유모차, 아기 침대 등 특화된 육아용품을 12주간 무료로 빌려준다. 또한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부모 교육집에서도 놀자도 호응을 얻고 있다. 주소: 울주군 범서읍 구역로 101-18. 운영시간: 평일 9시에서 18시, 토요일 9시에서 17시, 휴관, 일요일 법정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근로자의 날. 유재물산 이울산 관광명소의 울산 상품 홍보관 유심.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P01에 울산 관광상품 통합 플랫폼인 유심 홍보관이 문을 열었다. 이곳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울산 고유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담은 특색 있는 브랜드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유심은 울산, 특별함, 차별화, 상품의 약자로 울산의 역사와 문화, 자연, 산업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제품과 콘텐츠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울산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코리아 유니크 베뉴로 선정된 P01의 독창적인 분위기 속에서 울산의 우수 관광 상품과 지역 대표 브랜드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을 지금 시작해보자. 울산의 맛과 향을 담은 감각적인 여정. FA01 유심관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먹음직스러운 디저트와 향긋한 꿀이다. 고래 모양 쿠키가 인상적인 고래뿌띠 샌드는 울산의 상징을 맛으로 풀어낸 제품으로 울산 주요 명소가 담긴 감각적인 패키지 덕분에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20년 전통의 양봉 기술을 담은 동방언이 주식회사의 꿀가득 꿀스틱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잡는다. 도시 외양간의 수제 소시지는 울산 한우와 한돈의 비선호 부위, 울산 특산물인 배와 미나리를 접목해 만든 제품을 선보인다. 자연을 담고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브랜드. 유심관에서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친환경 브랜드들도 만날 수 있다. 서생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영감을 받은 스튜디오 치유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핸드메이드 비누와 향기 제품을 선보인다. 행복 바라기는 물을 첨가하지 않은 건강한 클렌저를 통해 탄소 배출과 물 사용량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원더 플라스틱은 울산에서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관광 상품 브랜드다. 아라아틀리에는 조개 껍데기, 폐유리, 폐시트, 커피박 등 울산에서 버려지는 다양한 폐저원을 감성적인 오브제로 재탄생시킨다. 무지개 정원은 커피박과 폐종이를 수거해 고래, 모양 키링, 자석, 화분 등의 관광 기념품으로 재탄생시킨다. 울산의 숨겨진 이야기와 가치를 발견하다. 향기 디자인 연구소는 말랑한 소재의 특별한 디퓨저 용기에 울산의 향기와 풍경을 담아 관광객이 울산에서의 행복한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희품씨는 국보 제147호, 제285호 암각화를 비롯해 세계 암각화 연구를 기반으로 문화 관광 상품을 디자인했다. 마마스 홈피지는 보이 된장, 누룩 소금, 맛 간장, 발효액 등 울산의 자연을 품은 재료들이 인상적이다. 바른예 사회적 협동조합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무료 급식과 식품 후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참기름, 들기름, 고춧가루 등을 판매한다. 판매 수익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울산의 정체성을 담은 공간으로 확장. 이처럼 유심 홍보관은 단순한 판매장이 아닌 울산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은 브랜드들의 비전이 살아있는 공간이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울산의 전통 기술을 계승하거나 고래, 대나무, 장미 등 울산의 상징을 디자인 모티프 및 원료로 활용해 제품의 특별함을 더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축제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및 ESG 기반 협업 모델을 구축하는 등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올여름 유심 홍보관에서 울산 향토 기업들의 비전과 땀을 직접 체험해보자. 울산의 무한한 가능성은 지금 우리의 관심과 응원에서 시작된다. 동네 한바퀴 신선들의 놀이터 신선산. 울산 남구 서남동에 위치한 신선산은 울산 토박이라면 학창 시절 소풍으로 한 번쯤 다녀왔을 법한 추억이 깃든 장소다. 지금은 도심의 고층 건물과 울창한 숲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마치 호랑이가 웅크리고 선 듯한 큰 바위가 시내 어디에서든 눈에 띄었다. 서남호수공원을 품고 있는 신선산은 골짜기마다 정상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대표적인 힐링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또한 울주군 청량읍 덕화에서 출발해 솔마루기를 지나 태화강 국가정원 전망대까지 이르는 해파랑길 6코스에 포함돼 있어 사시사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곳에는 어떤 전설이 있을까? 신선들이 놀았던 신성바위. 신선산은 신선들이 내려와 놀았다고 하여 유래한 지명이다. 해발 80m의 산 정상부에 있는 거대한 바위를 신선함, 신선바위라고 불렀다.
신선바위에 얽힌 설화는도 갈래로 전해진다. 먼 옛날 마음씨 착한 한 젊은이가 신선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너른 바위에 바둑을 두는 신선들을 마주쳤다. 그런데 바둑 두는 것이 어찌나 재미가 있던지 그는 나무지게도 있고 바둑 두는 구경에 정신을 팔고 말았다. 겨우 정신을 차려 하산하려 하니 지게는 사라지고 없었다. 바닥에 도끼를 들려고 했지만 자루가 썩어 없어져 잡을 수조차 없었다. 뿐만 아니었다. 새카맣던 수염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마을에 내려와 보니 자신이 살던 집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무려 그 집주인의 고조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신선노름의 세월 가는 줄 모른다는 말을 이 전설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게 되었다. 곳곳에 이야기가 가득. 또 다른 전설도 신선들과 관련이 있다. 예부터 너른 바위에서 놀던 신선들은 속세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지 못하도록 바위를 호랑이 머리 모양으로 만들고 바위와 마을 사이에 울창한 숲을 만들어 가렸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나무를 베어다 땔감으로 사용했고 결국 마을 어디서든 신선함이 훤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후 울산에는 큰 재해가 자주 들고 돌림병이 창궐해 사람들의 생활이 불안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풍수가 왜 저 호랑이 머리가 시내를 향해 포효하도록 해서 고을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느냐며 고을 사람들을 나무랐다. 그는 호랑이 머리가 시가지를 보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며 나무를 심어 숲으로 병풍을 치라고 말했다. 고을 사람들은 풍수의 말대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었다. 세월이 지나 숲이 우거져 호랑이 머리 바위가 시내에서 보이지 않게 된 후부터 울산 고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신선의 딸인 선녀가 이곳에서 옥동자를 낳았을 때 삶을 가르기 위해 가위를 놓은 자국과 아기를 낳은 선녀의 엉덩이 자국, 아이의 발자국이 바위에 남아있다고 전해진다.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서남호수공원.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비상용 공업용수를 저장하던 용수댐을 활용해 조성된 대규모 수변공원이다. 총면적 2.48제곱킬로미터로 호수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에서는 피톤치드를 마시며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이 피어나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꽃단지와 야생화단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종교시설 테마 쉼터, 무지개 놀이터, 축구장, 인공암벽센터 등 다채로운 체육시설, 직관서가 등이 들어서 있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힐링 공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종교시설. 신선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남호수 공원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종교시설들이 모여있는 독특한 테마 쉼터가 있다. 불교를 대표하는 안민사, 기독교의 호수교회, 천주교의 성베드로, 기도방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으며 모두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는 초소형 실사용 건물이다. 호수교회에는 강대상과 성경책, 성베드로 기도방에는 예수상과 마리아상, 성경책 등이 비치돼 있고 안민사에는 불상과 경전, 종, 목탁, 염주 등 불교 용품들이 갖춰져 있어 각 종교의 상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해파랑길 6코스. 신선산은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강원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동해안의 해변길, 숲길, 마을길 등을 잇는 해파랑길 제6코스에 포함되어 있다. 이 코스는 울주 청량읍 덕하역에서 서남호수공원, 신선암, 솔마루길을 따라 울산대 공원 남산 12봉을 거쳐 태화강국 가정원 전망대에 이르는 15.6km 거리로 자연과 도시의 풍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신선산 정상에 위치한 신선루에서는 울산 시가지와 동해바다, 멀리 영남 알프스까지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이 코스의 백미로 꼽힌다. 특히 솔마루길 신선산 구간에는 황토맨 발길, 돌지 앞길, 숲속 작은 도서관 등이 조성되어 있어 걷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명소다. 울산 사람들, 일 도전,
시니어 모델 당당하게 살아요. 울산매일 UTV 아카데미 모델반. 100세 시대 액티브 시니어가 주목받고 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는 이들이 늘면서 그중에서도 시니어 모델은 단연 돋보이는 분야다. 오랜 시간 누군가의 아내, 엄마, 할머니로 살아온 이들이 이제는 런웨이 위에서 인생 2막을 펼치고 있다. 이 멋진 도전은 더 이상 서울이나 대도시 의전 유물이 아니다. 바로 우리 곁 울산에서도 뜨거운 열정 가득한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울산의 멋진 언니들이 모이는 곳 울산매일 아카데미. 지난해 3월 문을 연 울산매일 아카데미 모델반은 인생 2막을 꿈꾸는 울산의 시니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다. 50대부터 최고령 79세에 이르는 10여 명의 회원들은 저마다 가슴에 품었던 꿈을 이곳에서 펼쳐내고 있다. 젊은 시절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라 그런지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카데미를 이끄는 이훈순 실장의 말이다. 그는 모델 수업을 통해 바른 자세와 워킹을 익히면서 회원들이 당당함과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며 나이, 키, 체중에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수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강조했다. 모델반은 밀라노, 파리 등 세계 패션위크 연출 경험이 풍부한 최군식 감독이 이끄는 걷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있다. 불과 1년 사이에 이곳 선생님들의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어요. 시니어들이 문화의 주체가 되고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울산으로 먼 길을 나설 때마다 멋진 스튜디오에서 강의할 수 있게 준비해준 울산매일과 수강생들의 열정을 생각하며 힘을 낸다고 했다.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고 삶의 활력이 생겼어요. 수강생 김창옥 씨는 모델 도전을 통해 행복을 찾았다고 말한다. 나이가 드니 자세가 자꾸 흐트러졌는데 워킹을 배우니 자세가 바르게 되고 생활에 활력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젠 높은 구두를 신고 걷는 제 모습을 다들 부러워해요. 자신감이 생기니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이들의 열정은 연습실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지난해 6월에는 첫 메일 컬렉션 패션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10월에는 울산 공업축제 무대에 올라 파워풀한 워킹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일 실제 무대가 주어지는 것이다. 돌아오는 10월 공업축제를 목표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무더운 여름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자신감만 있다면 누구나 모델이 될 수 있다. 시니어 모델의 세계에는 나이도 신체 조건도 장벽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희끗희끗한 머리와 눈가의 깊은 주름은 시간이 빚어낸 고유한 매력으로 빛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 정신이다. 물론 노력은 필요하다. 바른 워킹, 표정 연기, 무대 동선 등 익혀야 할 요소가 많지만 그 자체가 건강을 되찾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습관은 구분 등을 펴주고 무릎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자신감의 회복이다. 이 나이에 무슨 남들의 시선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뛰어넘고 당당히 자신을 표현하게 된다. 백화점에서 화려한 옷을 당당히 입어보고 SNS를 통해 자신의 활동을 공유하며 세상과 소통한다. 새로운 도전으로 인생 2막을 연 울산매일 UTV 시니어 모델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70대, 80대가 되어도 지금처럼 무대에 서며 즐겁게 노년을 보내고 싶어요. 그들의 빛나는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나이 들매 새로운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주저앉기보다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말이다. 울산매일 UTV 아카데미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울산 사람들, 이 울산만의 새로운 로컬 식사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독일 육가공 품질 경연대회 육관왕의 육가공 마이스터 박우진. 웨딩 플래너에서 레스토랑 경영, 그리고 육가공 마이스터에 이르기까지
언뜻 보면 종잡을 수 없는 그의 커리어는 곡이라는 한 우물에서 꽃피웠다. 낯선 분야에 뛰어들어 7년간 외로운 길을 걸어왔다는 그가 이제는 가족들의 든든한 응원을 등에 업고 울산을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의 유쾌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고기는 내 운명. 육관왕, 꿈만 같던 순간들. 올해 독일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에 대해 묻자 그의 눈이 반짝였다. 소시지의 본고장 독일에서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스러웠습니다. 특히 독일 마이스터들에게 극찬을 받았을 때 지난 7년간 혼자 걸어온 외로운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벅차고 기뻤던 순간이었죠. 이번 수상 이후 도시위안관과 박 대표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SNS에 소식을 올리자마자 오랜 단골분들께서 격려를 보내주시고 한국에서 이런 독일 소시지를 맛볼 수 있다니 감사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어요. 울산에 이런 기업이 있다니 놀랍다는 말씀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다. 육가공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도전할 때 가장 우려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가장 큰 응원군이 되었다는 점이다. 지금은 제가 뭘 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박수 쳐줍니다. 하하. 버려지던 고기에서 찾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박 대표는 현재 돼지 한 마리의 전 부위를 활용해 60여 종의 다양한 육가공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가 어떻게 고기라는 한 우물에 집중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졌다. 요식업을 하면서 정육 제품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다 우연히 거래처 정육점에서 3년간 무급으로 일하게 되었죠. 그때 비선호 부위들이 팔로가 없어버려지는 걸 보고 돼지 한 마리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도시 외양간의 시작이었죠. 안정적인 레스토랑 운영을 뒤로하고 독일 마이스터 과정이라는 험난한 도전을 감행한 이유도 궁금했다. 3년간 서울에 있는 독일 식육 학교 분교를 KTX 첫차를 타고 다니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레스토랑 운영도 병행하고 있었기에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우리 정육점이 많이 변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시지 기술만큼은 제대로 마스터해야겠다고 다짐했고요. 독일에서 대대로 장인 정신을 이어온 마이스터들을 만나면서 한국에도 꼭 이런 매츠거라의 매장을 만들어 오래도록 건강한 육가공 제품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소시지, 그리고 제떼고기 철학. 박우진 대표는 진짜 소시지는 맛있는 고급 음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진짜 소시지는 어떤 것일까? 진짜 소시지는 말 그대로 고기 본질에 충실한 소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축한 지 7일 이내에 신선한 돼지고기를 사용해 불필요한 첨가물 없이도 맛있는 소시지죠. 저는 기본에 충실한 소시지가 진짜 소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 대표는 도시 외양간만의 7가지 기준을 통과한 원재료만 사용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한 가지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그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도축 7일 이내 신선육 사용입니다. 이건 저희가 항상 지키는 원칙이에요. 울산 고깃빵, 복합 문화 공간을 꿈꾸다. 도시 외양간의 대표 메뉴 울산 고깃빵은 이름도 생김새도 아주 독특하다. 이 메뉴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물었다. 독일 본교에서 육가공 기술을 배울 때 독일 교관님이 고기를 반죽한 것을 고깃풀, 구워낸 것을 고깃빵이라 부르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한국어로 바꾼 거죠. 독일에는 도시마다 이름난 소시지가 있듯이 저도 울산의 지명을 따 수제햄을 만들었습니다. 박람회에서 울산 고깃빵을 보시고 진짜 빵인 줄 아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이름도 독특하고 맛도 생소하지만 맛있다고 하셨어요. 도시 외양간은 단순한 판매점을 넘어 브런치 카페, 체험 공간, 캠핑장 등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 공간이다. 전국 보부상 마켓에 참여해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등 잘 나가는 온라인 판매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굳이 고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만든 이유는 뭘까? 한국인에게 아직 낯선 먹거리잖아요. 찌개 위주의 아침 식문화를 조금씩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독일식 아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소시지 워크숍, 그래서 단체 손님이나 관광객들의 예약이 많습니다. 울산의 새로운 즐길거리, 100년 정육점의 꿈. 자신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하며 울산이 노잼 도시라는 편견을 깨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박우진 대표. 그는 도시 외양간이 울산의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소시지를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보고 독일 가정식 바비큐 식사를 통해서 다양한 육가공품을 접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새로운 로컬 식사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이게 제가 구상 중인 새로운 즐길 거리 프로젝트입니다. 도시 외양간을 통해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꿈은 무엇일까? 10년 뒤 박 대표와 도시 외양간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물었다. 존슨빌처럼 정육점에서 출발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한국 소시지를 세계로 수출하고 싶어요. 도시 외양간이 100년 이상 지속되는 100년 정육점이 되는 것이 제가 바라는 10년 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도전을 망설이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부탁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것은 늘 힘들고 관련 인력을 수급하기도 힘들어서 몸소 다 경험을 토대로 깨우치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울산 새 소식. 울산 페달 울산몰, 여름맞이 별별 혜택이 다 쏟아진다. 울산시는 여름철 울산페이 적립금 혜택 상향과 발행액 확대 등 울산페이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하반기 통합 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 페달과 울산몰 입점 가맹점의 2% 중개 수수료를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또한 울산 페달 가맹점 100곳에 선착순으로 일회용 앞치마 물티슈 각 400개를 무상 제공하는 물품 지원도 진행된다. 울산 페달 입점 가맹점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전자우편으로 응모하면 된다. 이 밖에 울산 페달 제휴 배달 대행사를 통해 배달통 스티커 및 홍보 전단도 배포하는 등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 대상으로는 총 1억 7천만 원 규모의 드림 패키지 할인 쿠폰이 선착순 지급된다.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울산페이 가입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7,000원 쿠폰이 제공되며 이후 구매 실적에 따라 추가 쿠폰이 발급된다. 지급 조건과 유효기간 등은 울산페이 앱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울산 건강 한마당 생활 건강 운동 프로그램 호응. 울산시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25년 울산 건강 한마당 생활 건강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참여 인원만 2만 3천 명을 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외 신체 활동을 확대 추진해 시민들의 체력 향상 및 건강 생활을 유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 건강 한마당 생활 건강운동 프로그램은 올해 3월부터 시작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을 중심으로 주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5개 구군에서 접근성이 좋은 공원, 광장, 산책로 등을 활용해 진행되며 제기차기, 건강 댄스, 요가, 걷기, 근력운동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또 운동 강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안전하고 즐거운 운동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시간대별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야간반은 직장인, 학생 등을 위한 참여형 활동으로 진행되며 새벽반은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어르신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오전반은 자녀 등교 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관외 기술강소기업 유치 지원. 울산시는 7월 2일 기술강소기업 투자 활성화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인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주력 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기술강소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 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울산 시민을 최우선 고용한다. 또한 직원 근로 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 투자와 사업비 집행 시 울산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등 직원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총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울산시와 울산 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2개 사회 기술강소기업을 지원했다. 관외 기술혁신 중 소기업이 올해 안으로 울산에 본사, 공장 또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이전하거나 신설할 경우 기업당 최소 6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한다. 생활 주변 조류 소식 알림이 제2기 울산 새통신원 위촉식. 울산으로 오는 새로운 새들과 생활 주변의 새 소식을 전해줄 제2기 울산 새통신원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울산생물 다양성센터와 함께 6월 30일 오후 3시 전통시장 지원센터 4층 회의실에서 제2기 울산 새통신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은 제2기 통신원 24명에게 위촉장 전달과 함께 울산 조류 탐조 요령 및 기록 방법에 대한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위촉된 통신원들은 각자 생활 근거지에서 발견되는 조류 도래 및 서식 실태 정보를 네이처링 앱이나 울산시 울산생물 다양성 센터로 유선이나 문자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6월 29일까지 1년간이다. 이들은 자율적으로 활동하지만 매월 1회 이상은 관련 정보를 보고하는 등 탐조 활동을 해야 한다. 통신원 운영은 울산 생물 다양성 센터에서 주관한다. 통신원에게 현장 조사를 위해 모자와 토시를 지급하고 상안경이 필요한 통신원에게는 대여해준다. 울주군의 울산페이 10% 추가 지원. 울산시가 산불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주군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울산페이 적립금 10% 추가 특별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정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국비 11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아 7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울주군 내 울산페이 가맹점 9,541곳에서 10% 특별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대책은 울산시가 지난 6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여름 휴가철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과 중복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울주군 지역 가맹점에서 울산페이 사용 시 기본 적립금 10%에 재난지역 특별지원 10%가 더해져 소비자에게 최대 20%의 혜택이 돌아간다. 특히 7월부터 8월 말까지는 울주군 전통시장 및 착한 가격 업소에서 결제할 경우 5%의 추가 적립금이 적용돼 최대 25%까지 적립할 수 있다.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여름 휴가철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울산페이 기본 적립금을 기존 7%에서 10%로 확대하고 월간 이용 한도를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으며 개인당 월 최대 5만 원까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 상반기 인기 반납 도서 전시 개최. 울산 도서관이 시민들의 독서 생활 장려를 위해 추진 중인 책값 돌려주기 사업의 2025년 상반기 인기 반납 도서 12권을 전시한다. 전시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울산 도서관 3층 종합자료실에서 진행된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시민들이 지역 서점에서 울산페이로 책을 구매한 후 4주 이내에 참여 도서관에 반납하면
책값을 울산페이로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에 시작된 이래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지역 서점 활성화와 독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도서들은 올해 상반기 동안 울산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들로 독자들이 직접 선택하고 읽은 책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한편 책값 돌려주기 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 서점과 공공도서관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 도서관 누리집 책값 돌려주기 서비스를 참고하면 된다. 2025년 여름호 47 폭염 대책 예년보다 10일 앞당겨 시행. 울산시가 도로 살수 등 폭염 대책을 대폭 앞당겨 빨라진 무더위에 대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울산시는 지난해보다 25일이나 빨라진 무더위 속 낮 최고기온 35도를 연일 기록하는 가운데 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 폭염경보 발효 등 때 이른 무더위를 극복하고자 울산시는 노면의 온도를 낮추는 도로 살수 작업을 예년보다 10일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3일부터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차에 살수 장치를 장착해 남구 KBS 앞 번영로에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무더위 쉼터를 962개소를 운영했다면 올해는 1186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그늘막도 50개소가 늘어난 484개소로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및 폭염대책비 등 예산 17억 원을 구군에 지원해 지능형 쉼터 등 35개의 무더위 쉼터와 50개의 지능형 그늘막을 설치 중에 있고 살수차 8대도 추가 운영하고 있다. 장례식장 하늘공원의 다회용기 시범 운영. 울산시는 7월부터 울산 하늘공원 장례식장에서 친환경 장례 문화를 조성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 순환 서비스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울산시가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하늘공원 5개 빈소 중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회용기는 위생과 내구성이 검증된 스테인리스 소재로 상주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다회용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는 울산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SJ 시스템을 통해 전문적이고 위생적인 세척 및 소독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제공되며 사용한 다회용기는 수거해 세척 소독 후 재공급된다. 울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조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실천에 동참하며 환경보호 인식을 함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 울산 공업축제 성공 개최 준비 본격 시동. 울산시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5 울산 공업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울산시는 지난 6월 30일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철 공업축제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공업축제 추진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 울산 공업축제 세부 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산업문화와 울산의 정체성을 담아낸 프로그램 구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산업 수도로서 울산이 지닌 고유의 역사성과 미래의 지향적 이상을 동시에 반영한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 방안이 공유될 예정이다. 한편 2025 울산 공업축제는 최강 울산을 이상으로 울산이 대한민국입니다를 구호로 내걸고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울산 전역에서 열린다. 울산시는 이번 축제를 대한민국 공업도시에서 산업수도를 거쳐 꿈의 도시로 나아가는 울산의 정체성을 담은 위대한 울산 사람들의 축제로 치른다는 계획이다. 울산 시니어 아카데미 건립 기부 체납 협약 체결. 울산시와 울산경남은행이 지역 고령층을 위한 평생 교육시설인 가칭 울산 시니어 아카데미 건립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울산시는 6월 19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7층 접견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태한 울산 경남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기부 체납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산 경남은행이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해 건물을 건립한 뒤 울산시에 기부 체납하겠다는 뜻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공사기간 중 시유지 무상 사용 승인, 관련 행정 절차 지원 등을 맡고 울산 경남은행은 건축 관련 협의, 공사비 부담, 건축 후 기부 체납을 수행할 예정이다. 울산 시니어 아카데미는 남구 달동 497-13번지 일원 시유지에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서며 내부에는 시니어 초등학교, 은퇴자 금융설계 지원센터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 85명 출국 금지 요청. 울산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울산시는 체납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85명에 대해 6월 19일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4월 7일부터 외교부를 통해 유효 여권 보유 여부 및 출입국 사실을 조사했으며 같은 달 16일부터는 해외 재산 도피 가능성과 생활 실태, 채권 확보 상황 등에 대한 정밀 조사도 병행했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출국 금지 예고 조치를 시행,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해 15명으로부터 약 7,7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끝내 납부에 응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들 체납자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명단 공개, 관어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 재산압류 등의 실질적 체납 처분을 병행해 조세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울산시 청년의 목소리로 울산의 미래를 묻다. 울산시가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울산의 경제 미래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지난 6월 26일 오후 2시 40분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 사람과 소통하다 울산 경제 톡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청년 최고 경영자, 톡톡 스트리트 입주 창업자, 대학생 창업가 등 40여 명의 젊은 경제인들이 참석,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 울산 경제의 이상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나눴다. 행사는 울산시립예술단의 현악 오중주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김두겸 시장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 울산 경제 운영 방향을 간결하게 소개하고 청년 CEO의 일상을 담은 영상 브이로그 영상 상영, 그리고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이어진다. 특히 유튜브 채널과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실시간 채팅 질의 방식이 도입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업 지원, 자금 조달, 판로 개척 등 청년 창업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바람이 집중적으로 다뤘다. 기업 지원 위해 건축 규제 대수술. 울산시가 지역 기업들의 수건 과제였던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먼저 건축법 개정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투자 차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전자협의 체계 도입과 건축사의 현장 확인 확대 등으로 행정 처리 기간을 평균 30% 단축한 바 있다. 특히 대규모 공장 건립 시 기존 허가가 나기 전까진 신규 건축 신청이 불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도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확정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같은 부지 내에서 적기에 추가 시설 건립이 가능해지고 기업들은 더 유연한 사업 계획과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축 조례 개정은 단순한 완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안전성 검사.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6월부터 9월까지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수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현재 울산 지역에는 와와공원, 강변공원, 동평공원 등 공공시설 34곳, 민간시설 33곳 총 67개소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공원 내 수경시설인 조합놀이대, 바닥분수 등은 유아나 어린이들이 물놀이 중 신체 접촉과 흡입 등 보건위생상 문제점에 쉽게 노출되기 쉬워 철저한 수질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유리 잔류염소, pH, 탁도, 대장균 등 4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시설 개방을 즉시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 용수 교체 등의 조치 완료 후 수질 재검사를 실시해 수질 기준 충족 시 재개방할 계획이다. 구토지대장, 인공지능으로 한글화. 울산시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일제강점기부터 작성된 구토지대장을 한글로 번역하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울산시는 6월 18일 2025년도 인공지능 기반 구토지대장 한글화 변환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설명, 인공지능 기술 적용 한글화 변환 시연,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구토지대장은 대부분 1910년대부터 1975년까지 한자와 일본식 연호로 숙이 작성된 문서로 번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울산시는 이를 인공지능 심층 기계 학습 기술을 통해 한글로 정확하게 변환하고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됐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울산 전역의 구토지대장 약 38만 9천 면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진행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토지대장은 우리 국토의 역사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한 기록물이다라며 인공지능 기반의 한글화 및 디지털 구축을 통해 조상 땅 찾기와 같은 민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각종 토지 관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려아연 울산시 울산사랑 자원봉사 실천 맞순. 울산시 문화관광체육국과 울산의 대표적 향토기업 고려아연 직원들이 지난 6월 25일 오후 2시 울주군 웅촌면 소재 수연재활원에서 따뜻함이 묻어나는 자원봉사에 나섰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민관이 협업해 1사1시설 결연 온기나눔 자원봉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문화관광체육국은 울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인 고려아연과 합동으로 자원봉사를 시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전경술 문화관광체육국장과 해당 부서장 등 주요 간부들과 신진우 고려아연 총무팀장을 비롯해 5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시설 환경 정비를 비롯해 중증장애 아동의 하원 돕기, 아동 야외학습 보조, 아동 목욕 및 식사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문화관광체육국과 울산향토기업 고려아연은 이번 자원봉사를 단발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분기별로 실시해 보다 따뜻한 울산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사진으로 보는 울산. 큰 울산을 만들겠다는 그때의 다짐은 현재 진행형.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울산의 광역시 승격은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로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심환구 시장은 울산은 환태평양 거점 도시, 나아가 세계 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거보를 내디뎠다면서 큰 울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년이면 울산광역시 출범 3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 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허탑니다. 수도권 일극화가 지속되면서 지방 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 장치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디스토피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유치, 2028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에너지 분산 특구 지정,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마음을 다잡으면 더 큰 울산을 현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